안녕하세요, 신작가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아카데미는 한국이 화제의 중심에 섰습니다. 올해는 한국과 함께 주목받은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그런데 중국인 감독의 수상으로 인해서 영화계에 정말 많은 변화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번 아카데미 시상식에 대한 보도를 철저하게 막았습니다. 그로 인해 미국 영화에 정말 긍정적 효과가 나오고 있고 전 세계가 열광하고 있습니다. 저는 언제부터인가 미국 영화에 이 로고가 뜨면 바로 영화 보기를 그만두기 시작했습니다. 신작가에게 이 로고가 나오는 영화는 곧 저질 영화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방금 보신 영상은 미국에 있는 레전더리 엔터테인먼트사의 오프닝입니다. 2000년 설립된 레전더리 픽처스는 다크나이트 시리즈를 제작하면서 순식간에 메이저 제작사로 이름을 알리게 됐습니다. 이후 인셉션, 인터스텔라, 퍼시픽 림 등을 만들면서 확실히 세계적인 영화사로 자리매김하게 됐습니다. 이 외에도 주라기 월드 등 창사 이후 짧은 시간 동안 전 세계적으로 크게 흥행하는 영화를 다수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레전더리사의 위기는 2016년에 찾아왔습니다. 2016년 1월 레전더리 픽처스는 중국의 완다 그룹에게 넘어갔고 레전더리 엔터테인먼트로 사명을 변경하게 됩니다. 이후 레전더리에서 만들어지는 작품들은 악몽과 같은 영화들만 나오게 됩니다. 2016년에 만들어진 레전더리의 첫 미중 합작 영화 그레이트 월은 중국의 최고 영화 감독 장예모가 메가폰을 잡고 맷 데이먼, 월럼 더포, 유덕화 등의 출연으로 중국 역사상 최고의 제작비로 만들어진 영화였습니다. 그리고 레전더리를 통해서 전 세계에 상영됐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맷 데이먼은 이 영화를 출연함으로 그의 커리어에 돌이킬 수 없는 금이 갔습니다. 저 역시 이 영화를 보고 너무 어이없는 비주얼에 화가 나서 앞에 있던 휴지를 집어던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영화에 출연한 맷 데이먼에게도 화가 났을 정도였습니다. 레전더리의 영화 퍼시픽 림의 후속작은 1편과 달리 중국계 배우가 대거 등장하고 미국인 박사의 서툰 중국어를 중국인이 꾸짖는 황당한 장면까지 나옵니다. 스카이스크래퍼의 제작 과정을 살펴보면 더욱 입이 벌어집니다. 이 영화는 대부분 캐나다에서 촬영했습니다. 그런데 쓸데없이 돈과 시간을 들여 억지로 배경을 CG를 이용해 홍콩으로 바꿨습니다. 레전더리뿐만 아니라 헐리우드의 수많은 영화사들이 세계 1위 중국 시장 때문에 중국 자본을 받고 중국 입맛에 맞는 영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미국 현지에서는 차이나와 헐리우드의 합성어인 찰리우드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트랜스포머 시리즈, 맨 인 블랙, 메가로돈, 뮬란 등 이렇게 중국 묻은 영화들은 대부분 폭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묻은 영화의 특징은 개연성, 영화의 분위기 등 모든 것을 무시하고 느닷없이 중국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런 설정들은 영화에 대한 몰입을 방해하고 오히려 중국에 대한 좋지 않은 이미지만 심어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중국이 투자한 영화는 사람들에게 외면받는 상황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인 영화 감독이 미국 아카데미 감독상을 수상하면서 전 세계 영화 팬들이 열광하고 있습니다. 이번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6개 부분에 노미네이트된 클로이 자오 감독의 노매드랜드는 전 세계 유수 영화제 및 시상식에서 203관왕이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특히 클로이 자오 감독은 개인 통상 82관왕에 오르며 단일 시상식 시즌 역대 최다 수상이라는 기록을 세웠고 아시아계 여성 감독으로는 최초로 골든글로브에서 작품상과 감독상을 수상하고 오스카 감독상에 노미네이트되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대단한 인물이 나오면 해당 국가는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엄청난 국뽕을 빠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정작 중국은 그녀를 철저하게 배척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자오 감독의 행동에 있었습니다. 자오 감독은 2013년 미국 잡지 필름메이커와 인터뷰에서 14살에 중국을 떠나 영국 런던 유학을 결심한 이유를 설명하며 중국에서의 10대 때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곳은 거짓말이 어디에서나 있는 곳이었다 라고 밝혔고 올해 초 호주의 온라인 매체와 진행한 인터뷰에서도 자신의 정체성이 중국이 아닌 미국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는 아카데미 시상식 생중계를 차단했고 인터넷상의 자오 감독 관련 글들 역시 금지하고 삭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자오 감독의 노매드랜드는 중국에서 상영될 수 없게 됐습니다. 중국이 이런 반응을 보이자 전 세계가 열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뛰어난 능력의 클로이 자오 감독이 마블의 눈에 띄었고 마블의 차기작 이터널스의 감독으로 발탁됐습니다. 이 영화에는 마동석 배우도 캐스팅돼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설명했듯이 클로이 자오가 감독을 맡은 작품입니다. 즉 중국에는 수출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세계 많은 영화 팬들이 열광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중국을 절대 신경 쓰지 않고 만들어질 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마블에게 중국은 굉장히 커다란 시장입니다.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중국에서 개봉한 마블 영화는 총 32편으로 중국 흥행 수익은 104억 위안, 우리 돈 약 1조 7,500억 원에 육박합니다. 중국 영화 시장 전체 흥행 수익을 놓고 보면 30%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마블 측도 어느 정도는 이런 중국을 신경 쓸 필요가 있는 상황에서 자오 감독 영입을 결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반발하는 또 하나의 마블 영화가 있습니다. 중국인 캐릭터를 앞세운 마블의 새로운 영화 샹치가 중화권에서 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주인공과 많은 배우가 중국계이고 중국 무술을 다루는 등 완전히 중국을 위한 영화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광역매체 황구시보 영문판인 글로벌타임스는 주인공 샹치의 아버지 푸만추가 기존 헐리우드 영화에서 소비되어온 전형적인 중국인 악당을 연상시킨다며 이는 중국인에 대한 서양인들의 인종주의적 편견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글로벌타임즈는 해당 캐릭터가 중국인을 모욕하고 있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는 푸만추 같은 캐릭터를 마블 주인공과 연결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자국 영화계 인사들의 주장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확대 해석일지 모르겠지만 마블의 모든 영화는 세계관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끼리 캐릭터들이 겹쳐서 출연하기도 합니다. 자오 감독의 이터널스는 중국에서 상영 금지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이후 이터널스의 캐릭터들이 다른 영화에도 출연한다면 분명 자오 감독의 이름이 거론될 것이고 이후 마블 영화는 중국 상영이 힘들어질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마블은 중국에서 찍힐 대로 찍힌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까지 중국에서 상영하지 못할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 영화 팬들은 이런 상황을 반기고 있습니다. 중국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앞서 설명한 중국 묻은 삼류 영화와는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중국과 멀어질수록 작품성은 올라가는 것입니다. 중국에 영화를 수출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마블 수익은 상당수 줄어들 것입니다. 그 대신 전 세계 영화 팬들은 더 높은 작품성의 영화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영상을 레전더리 영화사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중국 자본은 이미 헐리우드까지 집어삼키기 시작했고 세계 최고 수준의 헐리우드 영화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이런 중국 자본이 한국에 들어오게 된다면 우리 문화는 완전히 망가지게 될 것입니다. 세계인이 열광하는 한국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철저히 중국과 멀어져야 할 것입니다.